사장님, 저 급하게 한국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엥, 갑자기? 그럼 우리 식당 일은 어떻게 하고? 죄송하지만 정말 너무 급한 일이에요. 일단 가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당한 한국 시민 엘레나라고 합니다. 최근 저에게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 찾아왔고, 성취감과 보람이라는 감정이 이제서야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제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되었고, 한국의 시민권을 받아냈거든요. 정말 너무나 기쁘고, 한국 시민권을 받기 전에 선서를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눈물을 참느라 힘들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이탈리아 국민이었는데, 이제는 이탈리아 시민권을 포기했고, 완벽히 한국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으로의 영주권 이민이나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다들 어떻게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는지, 또 왜 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결심을 했는지 관심을 많이 두기도 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기도 해서 저도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인기글에 등록되겠죠? 차분히 말씀들 드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약 12년 전쯤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당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던 저는 공부라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녔어요. 이탈리아의 정규교육을 꾸준히 받아온 고등학생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민망할 수준이었습니다. 대학 진학 같은 것은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책과는 담을 쌓은 지 오래였습니다.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하고 저와 같은 부류의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던 그런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마를 피우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단지 학교라는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필수 출결 일수만 채우고 그걸 잘 계산해서 그만큼 무단으로 결석하기도 했습니다. 유급을 피하고 졸업이 가능한 딱 그 선까지 말이죠. 그래도 정규교육 과정은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졸업이라도 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것마저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불화가 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일찌감치 거의 남과 같았고요. 그냥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감으로 같이 사는 동거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생쯤 되자 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한 관심보다는 두 분이 서로 싸우는데 더 집중하시고는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학교에도 가지 않고 동네 놀이터 구석에서 앉아있던 적이 있는데 그날 제가 부모님께 받아본 가장 최고의 관심을 받아봤습니다. 관심이 필요할 때면 비행을 저지르고는 했고 그게 결국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부모님도 제가 무단결석이나 기타 비행을 저질러도 관심이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학교에 앉아있으면 수업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답답한 마음에 학교에 나가지 않았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제가 틀어질 줄은 몰랐어요. 당시에도 그걸 알고 있었고 제가 같이 어울리는 저와 같은 부류의 비행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저는 끝까지 그래도 졸업장을 받아내기는 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놀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이 친구들이 좋아서 같이 어울리는 것은 아니었고요. 정말 갈 곳이 없고 심심하기 때문에 어울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마 같은 위험한 것에는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됨과 동시에 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하셨고요. 사실 저희 집안처럼 양육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양육의 책임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이혼하는 부부가 아주 많거든요. 그런 집안이었고 제가 좀 특별한 게 있었다면 저는 비행청소년으로 자랐을 뿐인 것이죠. 저는 이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제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했고 나폴리라는 도시에 가서 작은 방을 구하고 일자리도 알아보며 혼자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저처럼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매우 낮아요. 미국은 보통 성인이 되면 부모와 떨어져 독립하는 게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형상이지만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인이 된다고 해서 부모와 독립하는 게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탈리아는 미국과 한국의 중간 그리고 거기서 더 한국과 가까운 쪽에 속합니다. 때문에 제가 독립해서 혼자 거주하는 게 이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생이라면 먼 거리에 명문대를 다니느라 혼자 사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대학과는 완전히 무관한 저렴한 지역에서 방 한 칸에서 혼자 사니 주변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추측하기를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라오다가 집을 뛰쳐나온 상황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사실 그게 맞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아벨리로라는 지역에서 자라왔고 고등학교까지도 졸업했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 더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나폴리라는 관광도시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범한 레스토랑의 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저 혼자 제 생활비를 벌었어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 일도 해야 했지만 저는 이런 삶이 더 만족스러웠어요. 나폴리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기운을 많이 받기도 해서 제가 성격이 밝아지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제 또래의 친구이자 저의 은인인 이자벨라와 친해졌는데요. 일이 끝나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신다던가 바닷가를 구경한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즐겼습니다. 이자벨라에게 특징이 하나 있었다면 나폴리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었고 개인적으로 한국어 강의를 열심히 듣는 친구였어요. 때문에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날 때면 늘 한국어로 말을 걸기도 했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자벨라의 한국어 실력에 놀라며 한참을 대화하고는 했습니다. 주로 나폴리에는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자벨라의 그런 사교성 덕분에 한국인 신혼부부와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적도 있었고요. 그 한국인 신혼부부들이 이야기해주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모습보다 더 나아 보였어요. 그들이 그냥 자랑하려고 한국을 좋게 이야기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렇듯 고등학생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성인이 된 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이자벨라는 저와는 또 다른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도 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대학교 학점 관리도 잘하고 있었으며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 같다면서 말이죠. 게다가 당시에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짐짝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경제 규모는 컸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혜택을 누릴 것은 누리면서 막상 다른 국가들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선진국의 지위에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다며 말이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많은 압박이 있었고 이탈리아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의무들을 이행하기에는 힘든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독일 국민들처럼 질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하면서도 국민의 복지에 들어갈 돈들이 해외로 나가고는 했을 때니까. 이자벨라는 앞으로는 한국이 더 살기 좋아질 거고 이탈리아가 잡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말이죠. 비전이 있다면 한국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말이 저는 뭔지 잘 몰랐지만 이자벨라가 핏대 세워 열변을 토할 정도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자벨라는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이번 여름방학 때 한국에 가겠다며 잠시 가게 일을 쉬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듣던 것들도 꽤나 많았고 궁금증도 커진 상태기는 했지만 내가 한국에 가볼 생각은 못 해봤는데 이자벨라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자벨라에게 너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구나. 참 대단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자벨라는 대단할 게 뭐가 있냐며 저에게 너도 한국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냐라는 반문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럼 이번에 나랑 같이 가자라는 말을 해줬죠.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게 2013년 여름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놀랄만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나폴리라는 도시는 휴양도시이고 그 분위기에 걸맞는 멋진 경치들이 많아서 도심지를 떠나서 이곳에 오는 것도 너무나 즐거운 일이라고 말할 때만 해도 한국의 도심이 나폴리보다 더 좋다는 듯한 뉘앙스가 믿기지 않았었는데 제가 알던 나폴리라는 대도시보다 한국의 도심권은 더 화려하고 더 높은 건물 그리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도로에 가득 차 있는 자동차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엄청난 돈들의 거래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쌓여 있고 돈으로 굴러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 같았어요. 이탈리아에서도 먹고 사는 것이 모두 다 돈이기는 했지만 한국의 높은 건물들 그리고 훌륭한 인프라,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보다 넓은 폭의 도로들을 볼 때면 정말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여기 있었구나라는 감탄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에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생활비를 아껴가며 살던 저에게 한국의 그런 큼직한 규모의 것들을 보면서 받았던 충격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자벨라를 따라서 한국의 많은 곳들을 방문해봤어요. 이자벨라는 여행 동선도 얼마나 잘 짜놓았는지 다 계획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따라다니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저는 약간은 위축되었던 것도 같아요. 그러다가 이자벨라는 한국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저는 한국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녀올 동안 혼자 돌아다니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넘었고 혼자 돌아다니기에 부담이 없기는 했지만 저는 이자벨라가 참여하는 그런 모임에도 가보고 싶었어요. 비록 한마디도 못할지라도 말이죠. 한국의 거리를 구경하는 것도 좋았겠지만 한국인들과 가만히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자벨라는 한국에 와서까지 그런 독서 모임에도 참여해보며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단지 한국에 구경 온 관광객일 뿐인데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자벨라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는 했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이자벨라를 따라서 가게 된 한국의 독서 모임 분위기는 매우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었죠. 그리고 이자벨라의 한국어 실력은 괜찮았던 것 같은 게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참여하고는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한국어를 아예 할 줄 몰라서 이자벨라가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본 적도 없는 저에게 그 자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웃으며 저를 이해해 주었고 그냥 분위기를 맞춰가며 같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임이 끝나고 독서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근처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 잔을 가볍게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었어요. 사실 지금의 남편이죠. 그 사람은 저에게 먼저 다가왔고 저는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몸짓으로 대화하거나 번역기를 써가며 대화가 가능은 했고 무엇보다도 눈빛이 통한 것 같았어요. 저는 남은 한국의 여행 일정 동안 지금의 남편인 당시에는 낯선 한국인이었던 그 사람을 따로 만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국 여행에서의 추억이 모두 끝이 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너무나 아쉬웠고 제 인생 최고의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남편 때문일 수도 있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서였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이탈리아에서 내가 평생 식당 직원으로 사느니 한국어라도 할 줄 알면 뭐라도 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렇게 목표가 생기고 정말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자벨라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한국으로 취직을 했고요. 저는 그동안 한국어 실력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자벨라 대신에 한국인 신혼부부들에게 한국어로 말을 거는 위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종종 한국에서 만났던 남자와 SNS로 대화를 하며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그는 여자친구도 생긴 듯했고 그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냥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은 시간에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자벨라에게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서 사람을 구인하고 있는데 자기처럼 한국어가 유창한 이탈리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저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식당 말고는 경험이 없는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이자벨라는 솔직히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원래는 대졸자만 채용하지만 지금 워낙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니 지금이 기회라며 언젠가 한국으로 갈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말이죠. 이자벨라는 바로 지금이 준비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행운이 아니겠냐며 말이죠. 저는 당장 한국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한국어 모임에 참여해서 대화를 많이 해보기는 했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고 너무 어색했거든요. 저는 떨고 있었고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이 되었고 면접관들은 저희 긴장을 풀어주려고 편하게 하라며 먼저 웃음을 지어주기도 하셨어요. 저도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차분하게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시종일관 미소 지어주시던 면접관님들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나오자마자 이자벨라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자벨라는 저를 데리고 근처 카페에 갔어요. 이자벨라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저에게 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며 말이죠. 저는 나 방금 면접 받고 너랑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냐고 했죠. 이자벨라는 웃으며 너 그냥 형식상 면접이었다며 비자 문제랑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하려면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고 지금 한가하게 근황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자벨라는 사무실로 저를 데리고 올라갔고 저는 그 회사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직원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자벨라 덕분에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사람이 필요했던 것만큼 저는 정말 많은 업무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이자벨라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한국 사람들도 저를 소중한 동료로 생각해 주었어요. 아주 바쁜 시즌이 끝나고 저는 점점 여유를 찾아갔고 오랜만에 SNS를 통해 예전에 잠시 만났던 한국인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한국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청난 한국어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당시 그 남자는 여자친구가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연애를 하다가 그가 프로포즈를 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을 때쯤 멋지게 프로포즈를 해주어서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지금은 이렇게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서 시민권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가 그냥 한국인과 결혼해서 쉽게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생 때까지 책이라고는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제가 이렇게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행운과도 같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언젠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막연한 꿈에 기댄 채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면접 때 한국어 실력이 형편없었다면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어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도 당시만 해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기회를 얻은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한국에서 키울 수 있도록 전공 분야와 언어에 대한 공부는 정말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못다한 귀화 축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들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